우리들은 대학 진학 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저 학과는 대체 어떤 학과인지, 가서 나랑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데 과연 저 두 학과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면 대학들의 학과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대학의 커리큘럼을 조사했습니다. 학과마다 교양 필수, 교양 선택,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등을 규정해 놓았는데 그 커리큘럼이 그 학과를 설명하는 주요 자료이며 그 커리큘럼이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것이 그 학과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학과의 과목명은 물론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한 설명까지도 다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 방법으로는 TF, IDF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TF, IDF는 정보 검색과 텍스트 마이닝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약자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뇌과학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되면 다른 과목에서도 중요한 단어인 것 같지만 이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에서도 이해라는 말이 자주 나오면 그 단어는 아주 일반적인 중요성은 떨어지게 되는 단어인 것이지요. 그런데 뇌과학이란 단어는 그 학과에서 자주 나오지만 다른 학과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을 때 그 뇌과학이라는 단어가 그 학과를 설명하는 주요 단어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학과를 설명하는 단어들의 벡터 값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면 그게 바로 학과 간의 유사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고등학교 때 어렵게 생각하면서 배웠던 수학은 이런 사회현상과 자연현상들을 분석하는 아주 좋은 도구인 것이지요. 그걸 우리가 어렵게만 배워서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한 유사도를 그래픽 툴로 학과 간의 거리로 나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1차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가독성이 대단히 떨어지므로 연결된 정도의 민감도를 조절하게 되면 각 대학의 학과 지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진로 진학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그 대학의 교수님들조차도 본인 대학의 학과 커리큘럼 간에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줄을 잘 모를 것입니다. 오늘은 수험생을 위해 동국대학교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가 동국대학교 학과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학과 지도입니다. 이 학과 지도에서 일단 진로를 아직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허브학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학과는 제가 명명한 이름인데요.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이듯이 여러 군데로 가는 그런 중요 지점인 것처럼 학과 간에도 허브학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학과는 다른 과와 관계된 그런 부분이 많은 학과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아직 뚜렷한 진로 설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진로 탐색하기 좋은 학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과랑 가장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동국대의 학과 1위는 바로 경영정보학과입니다. 경영정보학은 가깝게는 산업시스템공학, 경영학, 회계학 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컴퓨터공학 전공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위는 경영학과입니다. 동국대학은 경영학과와 경영정보학과가 경영정보학과는 공대 쪽으로 경영학과는 사회과학대학 쪽으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위는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의 컴퓨터공학 전공이고 4위는 회계학과입니다. 동국대학은 유독 상위의 그런 허브학과들이 이쪽 컴퓨터 쪽과 경영 쪽에 몰려있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대학 측에서 이 과들이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와 경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위는 동국대의 대표적인 학과라고 볼 수 있는 경찰행정학부입니다.
경찰행정학부는 치안과학융합학과와 법과대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과학융합학과라고 하면 전혀 모를 수가 있는데 이런 학과 지도를 보게 되면 그 과는 법학과 경찰행정을 좀 같이 배우는 그런 과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6위는 사회언론정보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전공입니다. 학과 지도에서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전공은 이 학과 자체로도 고유한 내용을 배우겠지만 광고 홍보에 대해서 사회학에 대해서 배우는 그 중간에 어떤 학과다라고 관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7위는 멀티미디어 공학과죠. 대체 멀티미디어 공학과는 뭘까?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컴퓨터공학 전공과 정보통신공학의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학과겠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8위는 교육학과, 9위는 영어 영문학부로 사범대와 문과대에서는 교육학과와 영어 영문학부가 나름 허브학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이쪽 문과대에서 가고는 싶은데 뭐 특정 언어를 아직은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대체 어떤 과를 가면 좋을까? 그럴 때는 이런 영어 영문학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10위는 산업시스템공학과로 지도에서 찾아보면 통계 경영을 많이 배우는 학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와 경영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대학에서는 이 산업시스템공학과는 보통 산업공학과라고 불리는데 보통은 컴퓨터랑 많이 연결이 돼 있거나 경영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 동국대는 경영 쪽이 더 컴퓨터보다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영정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경영정보가 이제 다른 대학에는 잘 없는 과거든요. 아마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그런 과임을 또 이 산업시스템공학과와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상 10개의 그런 허브학과를 알아봤는데 허브학과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10개 학과들은 진로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학과랑 연결되는 배움이 많은 학과이니 고려하면 좋다는 것이죠. 허브학과로 선정되지 않은 학과들은 그 학과의 독립성이 비교적 큰 학과이니 지도상 또 인접학과가 대체 어떤 학과인지를 보고 학과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학해야만 대학에서의 방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철학과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딱 불교학부랑 연결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철학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더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학한 학생들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으나 이 철학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점수가 맞으니까 나중에 경영 이 부전공을 하겠다. 굉장히 이렇게 또 거리적으로도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학을 다니면서 경영을 부전공하겠다 이런 것은 참 만만치 않은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될 것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같은 불교 대학이더라도 불교학과는 철학과와 교육학과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반면 불교사회복지학과는 우리 행정학 전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같은 단과대학에 속해 있지만 과의 특성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름만으로 짐작하기가 어려운 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여기에 식품산업관리학과가 있습니다. 대체 식품산업관리학과는 가면 뭐 하는 걸까? 이렇게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 식품산업관리학과는 경제학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국제통상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행정학이라도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배움을 주는 그런 학과이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와 화공생물공학과 사이에서 어떤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데 보시면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는 물리반도체과학부랑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고 화공생물공학과는 화학과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물리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가 나올 수가 있고 화학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화공생물공학과를 진학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국대학교의 학과 지도와 허브학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학과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과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을 수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허브학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국대학교를 분석을 했지만 또 알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시지를 주시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